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걸 예비후보를 안동시장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건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입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행정일 부시장을 역임한 김의승 예비후보는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결과로 이끈 검증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머물고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기가 원도심과 골목 상권까지 퍼지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농식품, 문화 콘텐츠와 같은 안동의 강점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서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고 상권이 살아나는 안동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권광택 전 경북도 의원도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안동시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권광택 예비후보는 16년 동안 지역에서 일한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가광장 조성을 포함한 안동형 랜드마크 추진을 통해 생활인구 1천만 시대 완성으로 70년대, 80년대 안동 부흥기 심장으로 되돌리는 첫 발을 띄려고 합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함께 안동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준비된 사업들을 핵심과 효율로 완벽하게 추진해 우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안동시장과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던 권기창 예비후보는 평생 안동의 발전을 위해 연구한 만큼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13일 국가바이오생명산업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서 이제 정상 궤도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성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햄부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켜서 안동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3걸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동시장 단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김창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한 내역이 없어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동시장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1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안동시장으로 내세울 후보를 경선으로 할지 단수 추천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최종 후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경주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경주중학교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라톤 스타 황영조, 이봉주 선수 등도 이 대회를 거치며 꿈을 키웠는데요.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경주중학교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트랙 위를 쉼없이 달리는 학생들.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로의 보폭과 속도를 맞춥니다. 목표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3월 경주에서 열린 제4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경주중학교가 학교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은 15km 구간을 4명이 릴레이로 이어 달리며 서로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에서 1구간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심장 터질 것도 같았지만 총소리 듣고 나서 뛰니까 막상 너무 즐겁게 달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뛰다가
조금 힘들었는데 앞에 사람에게 더 잘 주려고 조금 더 열심히 뛰었고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구간이 오르막 구간이었는데 기록이 가장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좋은 흐름 잘 이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골이 날 때는 4명이서 같이 이뤄낸 우승이라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은 경주중학교는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주는 마라톤, 원래 마라톤의 본고장입니다. 동아 마라톤도 있고 벚꽃 마라톤도 있고 전국대회가 열리는 곳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42년 전통의 호오름 구간 마라톤, 특히 전국대회라는 이런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값진 성과를 이뤄낸 데 대해서 학교장으로서 무한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내년에 우승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코치진 및 선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조, 이봉주 선수 등이 달렸던 경주의 길 위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후보는 17일에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의 선택을 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16일 0시에 자신을 졸속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했다며 경선 투표를 5일 앞둔 시점에서 당원권 정지 통보를 받아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시간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배제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숭실대문경인대 통합 같은 큰 과제는 4년으로 부족해서 저는 고민 끝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제 당에서는 버림받았지만은 문경 시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국민의힘 정병두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경 예비후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ARS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은 재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후보 측이 해명한 선관위에 사전 신고한 내용은 문자 발송에 관한 것이었으며 고발된 행위는 전혀 다른 방식인 ARS 전화 대량 발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어 어떤 압력 앞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불법은 불법이라 말하고 왜곡은 왜곡이라 지적하는 것이 경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병두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주시장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6년 군 특성화 고등학교 합동 발대식을 17일 영천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북도 내 6개 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발대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임정우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군 특성화고 제도는 직업계고 3학년 과정에서 군의 첨단기술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과 동시에 입대해 특기병을 거쳐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모델입니다. 올해 총 11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북 지역 군 특성화 과정에는 도내 6개 학교에서 학생 239명이 참여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농업 현장의 면세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어선 운영에 필수인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주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장흥군의 한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면세유 가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1리터당 900원대에 그친 면세유가 중동전쟁 여파로 1,104원에서 1,487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연료비 부담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료값은 40% 가까이 올랐고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비닐 가격도 상승해 영농 비용 전반이 커진 상황입니다. 재료비가 이제 먼저 상승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은 작년 대비 또 비슷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농가들이 더 힘들다고 봐야 되고 그래요. 어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 이전 200리터 기준 16만 원 수준이던 면세유는 최근 한 달 사이 24만 원을 넘어서며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그물을 던지며 조업을 나서야 할 시기지만 면세유 가격 상승 여파로 어민들이 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그물은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물과 로프 등 어업용 자재 가격도 20% 이상 오르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올라가고 고기는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속이 없으니 여기 보시다시피 조업을 안 한다. 노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이 같은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 비용이 오른 만큼 농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정부 추경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농어민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고유가 상황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농어업 기반 위축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가 도입이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은 여전히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건지 정승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사님 지금 휠체어 탈 수 있나요? 휠체어 탑승을 요청하자 경사판을 내려줍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입니다. 버스 기사가 내려 승차를 돕고 휠체어 고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연결합니다. 휠체어가 타고 버스가 출발하기까지는 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어려울 수 있겠죠. 차들이 다 종류가 여러 가지고 특히 버스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다른 버스도 타봤습니다. 버스 기사는 휠체어 탑승이 익숙하지 않은 듯 우왕좌왕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고정장치는 사용한 적이 없는지 포장 상태 그대로입니다. 5분가량이 걸리고 나서야 장치 연결을 마쳤는데 이번엔 경사로를 접지 않고 출발하려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기다림을 참지 못한 승객은 하차하기도 합니다. 8년째 하고 계신데 사실 처음이신 거예요. 교육을 받아도 맨날 자주 없으니까 숙달은 안 돼도 사람도 많고 당황스럽고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은 빨리 해야 되니까. 일부 정류장의 불량한 도로 상태도 저상버스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있어도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이동하세요? 다른 데 어디 가셔야 될 때 병원을 간다던가. 예, 이차 타고 가요. 휠체어 타고. 예. 이거 휠체어로 가기 너무 먼 거리나 이럴 때는. 그럼 또 이차는 또 이차 또 가요. 저상버스를 이용하려 해도 혼잡이나 기사의 장치 사용 미숙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기사님은 사용을 안 해보셨대요.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사람들
버스 안에 타면은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고 말을 안 해도 표정이 다 알 수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상버스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강원도 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44%로 전체 운행버스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노선별로 보면 전체 970개 노선 중 105개 노선이 예외 노선입니다. 10개 노선당 1개꼴로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겁니다. 저상버스 이용이 불편하고 노선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용자가 몰리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며칠 전에 예약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분, 25분 정도는 괜찮은데 5시 넘어서 퇴근 시간일 때 제일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저기 많이 벌면은 벌써 2시간. 2시간씩이나 기다리시죠? 예. 그게 춘천에서 춘천을 이동하시는데 예.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예. 그게 멀리 그럴 때는요. 어휴. 3시간. 장애인도 차별 없이 도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한때 일자리를 찾아 고향 거제를 떠나야 했던 청년들이 다시 조선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한화오션이 수년간 멈췄던 지역 졸업 예정자 채용을 전격 재개하기로 하면서 침체했던 지역사회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용접 실습이 한창인 학생들. 불꽃이 튀는 현장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며 지역 인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던 거제 조선업.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살 때 거제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어르신들이 조선소에서 근무하시고 또 정년퇴직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고향에 살면서 조선소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한화오션과 거제시와 우리 학교가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어서 정말 뜻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업에도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수주호황으로 일감이 넘쳐나면서 지역에선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내국인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거제시와 한화오션 지역 교육기관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거제대와 거제공고 졸업 예정자는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한화오션의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그 인재들이 또 지역의 활성화,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지역 인재가 우수 인재가 이탈하는 배경에서 저희가 이러한 MOU를 통해서 이제 인재들이 그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한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는 주거와 복지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거제에서 직장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결혼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건강한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대기업이 있는 거제시가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며 지역 경제와 채용의 기회도 되살아난 거제. 청년들이 거제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 조선도시의 새로운 막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